네, 월요일에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종목 상담은 이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정태근 이사 그리고 김민성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포스코홀딩스고요. 네. 37만 9천 원에 25%요. 아, 시청자님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아니, 좀 됐어요. 아, 얼마나 가지고 계셨을까요? 한 2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한 30만 원까지 빠질 때도 계속 갖고 계셨었네요. 예. 네, 포스코 홀딩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아, 그때만 해도 괜찮다고 해서 그래서 했는데 계속 빠지길래 그냥 들고 있었거든요. 그 지금 이제 올라와서 네. 얼마나 더 올라가면 매도를 해야 할까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월긍정이 아니라 중립이 나왔네요. 정태근 이사님께 네? 중립 의견 여쭤볼게요. 저요? 포스코홀딩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천사님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까요? 이게 참 어려운데요. 네. 저도 그래서 매일매일 두 가지는 꼭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도 네. 제가 보고 있는 걸 같이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개인적으로. 네. 시청자님.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쩌다 보니까 저랑 이제 상담을 좀 하게 됐는데, 예. 우리가 같이 한번 방법을 좀 찾아보자고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뚝심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잘 견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건, 네. 그 뚝심을 좀 가져갔으면 지금은,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라면 그 뚝심이 어찌 보면 욕심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뚝심이 어찌 보면 나중에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이 드는데, 자, 포스코 홀딩스 사실 때 뭐 때문에 사셨어요? 다 괜찮다고 해서 뭐 방송에도 그러고 네. 2차 전지가 좋다고 해서 그때 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2차 전지가 시청자님 생각하시기에는 앞으로 2차 전지가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내려갔으니까 네네. 이제 안 올라가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딱 두 가지만 체크하세요. 네. 하나는 뭐냐면은, 자, 포스코 그룹 자체가 리튬부터 양극재까지 전부 음극재 싹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일단 두 가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이제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 동향. 이게 계속해서 지금 톤당 7만 5천 위안에서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일단 체크하시고, 두 번째는 양극재 수출 단가. 요것도 지금 7월달, 지금 4월달, 잠시만요. 7월달 맞구나. 7월달부터 킬로그램당 27달러를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계속,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제한이 되게 되면서 요 흐름만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더 이상 나쁘지 않구나라는 그런 심리가 들어오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흐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를 뚝심 있게 가져가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서 마냥 가져가시지 마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중국 탄산리튬 가격 동향 그리고 양재 수출 단가, 요 두 가지는 그래도 꼭 한번 보자고 하시겠죠? 그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오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검색하시고,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라든지 양재 수출 단가가 어쨌든 이전보다는 조금 상황이 좋다라기보다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보다는 상황이 좀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조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30만 이하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버틸 수 있다라면은 버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예, 나는 네. 지금 여지 참았으니까 네. 단기로 그냥 한 40까지 올라오면 그냥 네네. 매도하려고 하는데 네네. 그래서 이번 주 조금 더 올라올지 싶어가지고요. 지금 분위기면은 조금 더 오를 수 있어요.
지금 오늘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8월 달 한번 특징 테마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상승 그 섹터로 검색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대응하고 싶다라면은 그렇게 대응하셔도 무방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꼭 체크하세요. 대신에.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로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인텔리언테크 네. 69,900원에 20%. 아, 69,900원에 20%요? 네네. 아,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이거 뭐 좋은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제 자리예요, 제 자리. 그러니까요. 오늘 나온 뉴스 보셨었나요, 시청자님? 예, 오늘 것도 보고 네. 뭐 지금 계속 뭐 이렇게 뭐 안테나 저 해상 안테나로 뭐 공급을 했니 어쩌니 뭐 그렇게 좋은 네. 뉴스가 계속 뜨더라고요. 근데 아, 전혀 주가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두 분과 함께 해결책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네.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일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김민성 이사님께 중립 의견 여쭤볼게요. 네. 오늘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89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나왔어요. 네. 매출액 대비해서 30%가량이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주가는 살짝 떴다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인텔리안테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바닥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청자님께서 힘든 구간은 잘 버텼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서 급하게 뭐 하락을 하거나 이제 우리가 순절 라인을 터치하고 더 빠지는 구간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좀 시세를 크게 기대할 구간은 아직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가 이제 앞전에 좀 움직였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스테이지 X가 이제 제4 이동통신으로 새롭게 이제 등록을 하면서 이제 주파수 경매를 또 430억 가량의 투자를 하고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동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한 거기에 대한 통신망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인텔리아테크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 X에 대한 모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실적에 대한 수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제 6G는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4 이동통신이 될까 말까에 대한 방향성도 조금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존에 있었던 3사 통신사도 5G에 대한 광대역 주파수 등 거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반납을 한 상황이고 지금 6G에 대한 모멘텀이 좀 흐지부지 되고 있어서 좀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모멘텀 자체가 문제점이 해소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기업들의 움직임이 만들어져야지만 여기에 대한 시세가 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에 6G에 대한 좀 광대역 주파수라든지 이런 경매가 다시 한번 시작이 돼야지만 여기에 대한 안테나 관련된 기업들이 좀 기대감의 수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6G는 가긴 할 겁니다. 이제 저궤도 위성에 대한 모멘텀 방향성도 다 만들어놨고 거기에 대한 좀 시스템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AI라든지 이제 자율주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6G 쪽에 대한 좀 산업 개발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통신사들이 여기에 대한 수익성이 과연 나타날 수가 있느냐? 5G는 어느 정도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한 사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6G는 더욱더 좀 우려감을 형성하고 있고 투자를 하는데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흐름들이 다시 한번 해소가 돼야지만 주가가 강한 시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3사 통신사가 주파수 경매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인텔리안테크는 정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안테크 이제 시청자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계속해서 걸려서 나는 도저히 답답해서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면은 박스권 상단 부근이 이제 58,000원대부터는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를 크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도 많이 필요하고 모멘텀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재료가 나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서 그 점을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전저점인 43,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횡보를 하다
하다가 여기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충분히 7만 원대 이상도 돌파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좀 실적이 기반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텔리안테크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으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8230번님께서 이스트소프트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매수가는 14,430원에 비중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시간외에서 지금 한 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요, 우리 시청자님? 일단 뭐 시간에 걸려서 올라가는 건 뭐 그 정도면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이스트 소프트는 당연한 얘기지만은 보안 이슈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과거에 뭐 블록체인이라는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 좀 반응하고 했었고 연초도 마찬가지 그런 비슷한 이슈로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조금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로또 같은 급등 현상이 한번 나와야 이건 빠져나와지는 거지 그거 아니라면은 나오는 게 쉽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자를 생각이 있다라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그냥 자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테마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스트 소프트를 포함해서 테마주는 다 상담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테마 형성됐을 때 그냥 그 흐름에 몸을 실어가지고 이제 단기 수익 내고 나오는 게 맞는 건데 아마 뭐 때문에 이스트 소프트를 들어가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딥페이크라든지 뭐 이런 이슈가 반응을 하겠지? 라고 들어간 거 아마 들어갔지 싶거든요. 아니면 나오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다른 전문가분은 어떻게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테마가 형성되면 가겠지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저희도 답이 없어요. 그럼 그때는 자를 수밖에 없어. 내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뭐 로또처럼 무슨 보안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뭐 보안 이슈 그러니까 뭐 과거에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새로 나왔을 때 이게 가장 제가 기억나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보안주가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고 라운시켜 같이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여주면서 테마가 형성된 거 외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이스트 소프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월 달처럼 그 비슷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이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있으시면은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 내가 틀렸다고 판단되면은 지금이라도 파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새롭게 움직이는 섹터들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스트 소프트를 갖고 있다라면은 팔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냥 천천히 그 마음 편하게 매매를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청자분이 그 문자를 보내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홀딩하면서 무작정 가져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자르고 오늘 또 새롭게 반등 나오는 쪽으로 따라잡아가지고 좀 편안하게 가져갈 건가? 그건 일단 본인이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스트 소프트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9034번님께서 칩셋 미디어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5,440원에 비중 15% 정도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오늘 거의 3% 가까이 상승했는데 김민성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다른 자율주행 관련주들 굉장히 잘 갔었거든요. 네. 뭐 슈어소프트테크나 오비고 같은 종목들 급등했는데 칩셋 미디어는 좀 약간 부진했던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얘만 못 따라갈까요?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제 제재 이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직접적인 연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핸드폰 이런 쪽에도 이제 설계 칩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업황 자체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모건 스탠리에 대한 리포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산업 업황에 우려감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조심스러운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이제 질문하신 게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어느 정도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까요? 이 정도를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는 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17,500원대까지는 우리가 기다려 보시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술주라든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메마르면서 좀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블랙 먼데이 때 좀 강한 하락이 나타났던 이유
종목들은 좀 다행인 게 그래도 패닉셀이 이제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에서 박스가 하단 구간을 이제 좀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오늘도 그렇고 코스닥에 대한 시장 굉장히 좋게 좀 회복 속도가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대한 유동성 자금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코스닥 관련된 기업들은 전체적인 흐름들이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 가격대 측면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7,500원대까지는 충분히 회복을 할 수가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굉장히 중요한 게 내일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또 민주당에 대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유예나 폐지 방향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시장에 대한 하나의 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유동성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좀 기대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일단 홀딩해 보시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는 좀 지켜보고 서서히 수익을 챙겨나가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칩셋 미디어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SMG 헌터. 아, SMG 엔터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2,000원에 10%예요. 아, 12,000원에 10%요? 아, 우리 시청자님 매수는 참 잘하셨는데.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지난주부터 급락이 나와서 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아, 네. 그럼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아니, 이게 흘러내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두 분께 일단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시청자님 매수 타이밍은 좋았는데 매도도 참 주식시장에서는 잘해야 되는데 오늘 14% 급락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정말 좀 아까운 상황이죠. 네. 그래서 조금 많이 좀 이렇게 긴가민가 하실 것 같은데, 저기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하고 좀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쌈지엔터를, 쌈지엔터로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 종목을 갖고 계시면서 오늘 이후에 가장 경계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나게 되면 어떤 게 심리가 좀 되냐면은 이게 먹은 거 뱉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정말 아깝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제 수익 났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더 못 팔아요. 그죠? 네. 지금 권재현 앵커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부분도 좀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혹시 그런 생각 좀 드세요 혹시? 수익 났던 게 조금 이제 오늘 급락하다고 아까운 생각 좀 드세요? 매도를 해야 되나. 네? 아예 그런 생각도 드는데 내일에도 네. 더 빠지는 일이기 전에 이쪽으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거든요. 일단은 다행이네요. 일단은 그런 생각하시니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지금 이런 종목들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당연한데 지금 하추핑 관련돼 가지고 이게 지금 예전에 종목이랑 지금 비교를 하면 되는데 좀 생각이 나서 너무 안타깝네. 삼성출판사인가요? 그것도 될 수가 그게 좀 차라리 그게 나을 수 있겠네요. 삼성출판사 그런 것도 나을 수 있겠네요. 예전에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도 핑크퐁 열풍 때문에 주가가 한동안 잘 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안 가고 주가가 잘 가다 꺾여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쌈지엔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대응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좀 거래량 안 실려서 좀 밀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1.9 16,000원 정도까지는 반등 시도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본다라면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16,000원 이상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네.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먹은 거 손실난 게 안 아깝고 매도가 가능하다라면은 16,000원 네네. 이상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조금 미련 없이 나오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렇게 대응선을 안 잡아드리게 되면은 이 종목을 같이 매일매일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죄송하지만 그건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난 게 조금 수익 난 거 깎아 먹은 게 조금 안 아깝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 뺐어요. 네? 일부 네. 받았어요. 잘하셨네요. 그래서 일부 수익 난 게 있으니까
너무 아깝게 네.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16,000원 이상 다시 가격을 주게 된다라면은 네. 미련 없이 그 정도 수익도 내 몫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오시자고요.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좀 그렇게 좀 전개가 됐으면 좋겠네요. 16,000원 얼마죠? 그때 코로나 16,000원 이상이요. 16,000원. 네, 그냥 절대 가격을 그냥 잡을게요. 16,000원으로. 16,000원.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수익 잘 내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우리 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아쉬우실 것 같지만 수익 꼭 챙기시길 바라보도록 할게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도빌 네. 두산 에너빌리티. 네, 예, 매수 17,000원 30%. 17,000원의 비중 30%요. 예.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한 일주일 10일. 그때 한 8% 급등할 때 그때 매수를 예, 하셨나 봐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우리 조카가 그 두산에 다니는데 이거 사버럭해서 샀는데 네. 나는 주식을 잘 모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기업 내용이 있는지,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거 체코 가는 거 하고 네. 예, 원전이 요즘 괜찮다 하길래 그래 사봤는데. 네, 맞아요. 우리 청자님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께 일단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김민성 이사님의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청자님 체코 원전 이슈 보시고 들어가셨다라고 하시고 좋다고 하셔서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네. 체코 원전 갔다는 왔는데 네. 별 주가에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세론인데 이제 재료 소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아직까지 이제 실적이 찍히고 있는 구간은 아니고요.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좀 딴지를 거는 우려감도 형성이 되고 있고 체코 수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우려감을 하나 또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저가 수주에 대한 공세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언제든지 세론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시세를 나올 수 있는 구간인가 여기에 대한 좀 저도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한 자리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잘 잡으셨고 지금 수익 중인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선 굳이 크게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이 아니라 중립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지금 가격대에서 좀 손실을 보고 있고 그거를 기다리고 있고 비중이 지금처럼 30%다라고 하면 저는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수익 구간이고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많은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추세를 돌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61선을 돌파하고 난다라고 하면은 2만 원 위로 올라서기 시작을 하면서 22,000원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다만 이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그냥 모멘텀이 체코 이후에 이제 유럽 쪽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좀 구축이 돼야지만 제대로 된 시세를 기대를 하면서 지금 25,000원대를 돌파하고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리스크는 덜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좀 그거를 감안하고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일단은 수익 중이니까 좀 더 홀딩을 해보고 기다려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17,200원대 라인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홀딩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17,200원대를 좀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좀 손실이 오기 전에 그래도 일부 약수익이지만 좀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챙기고 나서 다시 한번 타점을 고려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시청자님 고민 해결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4179번님이 한빛소프트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066원에 10% 비중 보유하고 계신데 추가 매수 대 홀딩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안 관련주들 계속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시간에서 일단 3%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해서 오히려 빠져나오는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내일 반응이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반응이 안 나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더 빠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한빛소프트는 저는 예전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게 딥페이크 관련돼서도 갔었군요.
참 최근에 안 봤던 종목이라 참 뭐라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어떤 종목이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게 결국 딥페이크 관련주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딥페이크 시간에 걸려서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 나눠봤듯이 나눠봤듯이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내일 반응이 그러니까 물타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나올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그냥 가지고 계신 물량 그냥 지금 한빛소프트가 지금 비중 10%잖아요. 10%인데 그냥 10%면은 제가 볼 때는 손실나도 에이씨 그러고 좀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추가 매수해가지고 그 비중 때문에 아까워서 생각했던 만큼 가격이 안 와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10%면은 가볍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딥페이크 관련돼가지고 이슈 나와가지고 만약에 뭐 1,700원 이상 반응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냥 나오세요. 제가 볼 때는 테마주 매매 안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시면 이런 건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음부터 그냥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증시 캘린더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장에 어떤 업종이 자주 출연한지를 살펴보신 다음에 지금 바이오 제가 가장 많이 출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화장품 다시 또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그런 거 매수하셔가지고 좀 끈덕지게 가져가는 게 맞는 거지. 제가 볼 땐 테마주랑은 안 맞는 분입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볼 땐 테마주는 안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혹시라도 반등 나오게 되면은 이게 내 몫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나오십시오. 그냥 제가 현실적으로 들을 수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지만 테마주 접근은 꼭 유의해야 한다라는 의견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52번님께서 SOS랩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7,240원에 비중 25% 가지고 계신데요. 김민성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매수가랑 현재가랑 크게 차이는 없으신데 아주 살짝 수익 중이시긴 하거든요.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전고점이 9,380원인데 지금 상장 대비해서는 엄청 많이 빠져 있긴 하거든요. 네.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까요? 전고점이 이제 9,380원 말씀하신 거 맞으시겠죠? 아니면은 앞전에 21,100원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21,000원까지도 가능할까요? 이게 또 수익 중이면은 이제 그거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여기를 지금 당장 바라는 거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좀 물량이 많이 풀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매집이 끝나야지만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는 보통 한 1, 2년 정도 이상 이제 장기적인 매집이 들어와야지만 또 강한 시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앞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단기 고점 이제 9,380원대까지는 충분히 한번 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 시청자분이 보고 계신데 굉장히 축하드린다라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뭐 급하게 털어낼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홀딩을 해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가격도 중요하지만 거래량을 많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전에 이제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거의 메마르기 시작을 하면서 거의 차트상에서 안 보이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다가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거래량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앞전에 거래량 없을 때랑 최근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캔들이 작아 보이긴 해도 이때 당시에 거래량 대비해서 3배 내지 10배까지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이렇게 차트의 거래량이 활성화가 됐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을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자금들이 이 종목을 보고 있으니까 이 기업의 자금들이 들어오면 결국은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SOS랩은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일단 하방은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홀딩하고 지켜보신 다음에 앞전에 말씀드렸던 9,300원대까지는 한번 노려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점 9,300원까지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남겨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수익 더 많이 보시길 바라겠고요.